자, 일단은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확률로 잡는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니까 x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뭐 값이 다 정해지는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해당하는 확률이다. 그리고 전체 정의역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는 1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 확률이 합은 1이니까. 자, 그래서 뭐 요거 연습해 본다면 보기 1번 간단히 볼게요. 자, fx는 ax고 0부터 4까지래요.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나타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의 값을 떼야 되니까 뭐 대충 요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y는 ax인데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래요. 그럼 먼저 0,0 찍고 그다음 x가 4일 때 여기 이제 4,4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스타트는 전체 면적이 1이다. 이렇게 스타트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밑변은 4, 높이는 4이. 그러면 4 곱하기 4a 곱하기 2분의 1하면 전체 넓이 1 이렇게 나와 되고요. 자, 2분의 1과 4 약분되면은 8a가 1이니까 a는 8분의 1. 그래서 요식은 y는 8분의 1x 이런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y는 8분의 x. 자, 그리고 x가 1에서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보라고 했으니까 애매하게 1부터 3까지 자른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y는 8분의 1x니까 x가 1일 때는 여기가 이제 1,8분의 1. 그 다음 여기 x가 3일 때는 3,8분의 3 이렇게 돼서 얘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은 8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은 2랑 2분의 1 약분돼서 넓이 자체가 8분의 4고 2분의 1도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김태훈 연락 왔으니까 일단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끝났네요. 자, 보기 1번 끝이니까 자, 요거 뭐 대표형은 따로 가진 않을 거고 뭐 변형 문제, 발전 문제 둘 다 괜찮으니까 변형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a의 1 빼기 x라는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대충 대입하시면 돼요. x에다가 0 넣으면은 일단은 0,a 여기서 출발해서 x에 1을 넣으면은 1,0 그러면 얘가 1,0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x에 1 넣으면 0이고 x에 2 넣으면은 2,b로 올라가는 뭐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2,b. b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위에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 이제 2,b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직선, 요렇게 직선 이렇게 생깁니다. 일단 기본 스타트는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걸로 출발을 해주시고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자, 왼쪽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니까 2분의 a. 그 다음 오른쪽 넓이는 자, 밑변 1, 높이 b니까 2분의 b 해서 1이 나오셔야 되고 a 플러스 b는 일단 2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 문자로 좀 이따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부터 2까지가 6분의 a래. 자, 이게 어디냐면 1부터 2가 이건데 요 넓인데 요 넓이가 1부터 2까지고 얘가 밑변 1 높이 b니까 2분의 b. 2분의 b가 6분의 a래. 이런 식이 좀 나오니까 전체 식에 6 곱하면은 a는 3b. 그러면 다시 a 자리 3b 넣으면은 4b는 2가 되고 b는 2분의 1 다 나오죠. b가 2분의 1이니까 a는 3b 하면 a는 2분의 3. 그래서 a 빼기 b 하시면은 2분의 3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2고 답은 1. 이렇게 1번을 해주시면 된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잡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의 좀 조심해야 돼요. x부터 3까지요. x부터 3까지의 확률이 a의 3-x.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닌 겁니다. a의 3-x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x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a의 3-x예요. 차이점은 아까 fx는 그냥 정의되어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인데 요거는 구간 넓이 x부터 3까지가 a의 3-x다. 조심할 거는 요걸 1참수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게 센스인데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죠. 정의역이 0부터 3까지니까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주세요. x에 0을 한번 넣으면은 얘가 x가 0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 이 확률이 요 x에 0 넣으면은 3a 이렇게 되거든요. 3a.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0부터 3까지가 전체예요. 전체니까 이게 1이 된다라는 걸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이니까 a는 3분의 1. 그래서 요게 p x부터 3까지의 넓이가 3분의 1에 3 빼기 x 이런 느낌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0에서부터 a까지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 넓인데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대충 이래요. 확률 밀도 함수가
뭐 0에서부터 3까지가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나중에 정규분포에서도 좀 비슷한 거 하겠지만 그럼 내가 0부터 3분의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는 전체 1에서 3분의 1부터 3까지를 빼도 되는 거야. 빈칸. 그래서 요식을 살짝 이렇게 바꿀 거거든요. 1 빼기 p의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뺄 거야. 근데 3분의 1부터 3까지는 요 확률 밀도식에 x에 3분의 1 넣으면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매칭이 딱 되다 보니까 자, 요 메인식에 3분의 1 넣으면은 3분의 1부터 x가 3까지의 넓이는 3분의 1 곱하기 3 빼기 3분의 1 이런 느낌 나오니까 3 빼기 3분의 1은 3분의 9 빼기 1, 3분의 8이고요. 이 넓이가 9분의 8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부터 3까지의 넓이는 9분의 8. 1에서 9분의 8 빼면은 9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P가 9고 Q가 1이면 9 더하기라면 10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깔끔하게 풀 수 있다라는 문제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밀도 함수식을 이번에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것도 변형 발전 두 개 볼게요. 자, 3분의 1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전체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스타트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로 a를 먼저 좀 구해주시면은 자, 일단 맨 처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3분의 1, 높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은 일단 얘가 8분의 1 나오고요. 8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강제로 세워주세요. 요 직사각형 강제로 세우면은 a-3분의 1 밑변의 곱이 높아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요거 둘을 좀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플러스 밑변 2-a x좌표 차이에 곱하기 높이 4분의 3에 그 다음 2분의 1 하시면은 이 전체 면적이 1이다. 일단 요렇게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3분의 1부터 a까지는 하는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시면 답니다. 그래서 뭐 함수식이 깔끔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요거를 우리가 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갔을 때 전체 8을 곱해서 정리하시면은 자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 8 곱하면은 일단은 여기가 먼저 6이 돼요. 그리고 6을 분배 법칙하면 6a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또 여기다 8을 곱하면은 얘가 8분의 3이니까 3으로 바뀌고 얘는 8로 됩니다. 그리고 3 분배 법칙했을 때 플러스 6 마이너스 3a 요거는 8 이런 느낌이 될 테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6a 빼기 3a 하면 3a 마이너스 1 더하기 6 하면은 플러스 5 3a 플러스 5는 8이니까 3a는 3일 거고 a는 1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a는 1. 자 그래서 뭐 a가 1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그냥 요 넓이 구하시면 돼요.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 답으로 내시면 되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3분의 2 그 다음에 높이는 0에서부터 4분의 3까지 4분의 3 이렇게 해서 3과 3, 2랑 4 약분되면 답은 2분의 1, 4번을 해주시면 된다. 뭐 쉽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606번은 좀 그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좀 잘 그린 다음에 문제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모의고사에서 요런 거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에다 플러스 뭐를 해서 4점짜리로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확률밀도 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약간 추론하는 거 요걸 좀 생각하고 자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그리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대부분은 1참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참수니까 직선 형태를 깔끔하게 그려줘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시면 되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x에 마이너스 a 넣으면은 무조건 0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a, 0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 x에 0을 넣습니다. 그러면 끝점 0을 넣으면은 a분의 b 곱하기 a니까 그러면 0, b 여기서 일단 끝나요. 0, b에서 이렇게 첫 번째 직선이 완성이 된다. 이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x에 0 넣으면 똑같이 0, b고요. 그 다음에 x에 4를 넣으면은 그럼 b 빼기 12분의 4, 3분의 1. 그래서 뭐 끝나는 점이 한 여기쯤 4, b 마이너스 3분의 1 대충은 찍고 뭐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리고 뭐 스타트는 똑같아요. 전체 넓이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자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부터 보시면은 자 밑변 a 높이 b니까 2분의 a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편은 대충 사다리꼴로 보시면은 얘가 b고 얘가 b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 더하시면은 2b 마이너스 3분의 1에 높이 4에 그 다음 2분의 1을 곱하시면은 전체 면적은 1이다.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0부터 4까지의 넓이 이거 잘 보시면 오른쪽이거든요. 0부터 4까지 넓이 사다리꼴이 자 2p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왼쪽 넓이의 두 배가 됩니다. 그렇죠? 얘도 한번 식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갔을 때는 얘는 좀 약간 멋있게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문자를 하나 더 쓰면은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넓이를 내가 그냥 p라고 할게요.
P라고 한다면 요 왼쪽은 무조건 1-P가 되거든. 1-P. 그래서 여기서 얘를 약간 문자 A, B를 두 개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쓰는 게 좋은 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0부터 4까지 넓이 그냥 P라고 잡아주세요. P. 이건 약간 센스야. P. 자 요거는 두 배에 -A부터 0까지니까 요 넓이. 그러면은 1-P 이런 식이 좀 나오게 되고요. 1-P. 그러면은 자 얘가 P는 2-2P니까 3P는 2가 되고 P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P가 3분의 2란 거는 오른쪽에 있는 요 면적이 사다리꼴이 3분의 2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3분의 1이야.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3분의 1. 이런 느낌이 나와서 자 오른쪽 3분의 1을 가지고 B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 식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보죠. 그냥 3분의 2랑 3분의 1한 걸 알았으면 이제 오른쪽에서 요 면적식을 한번 봅시다.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2b-3분의 1에 그 다음 곱하기 높이 4, 그 다음에 2분의 1 하면은 3분의 2가 되셔야 돼. 그럼 먼저 2분의 1과 4 약분하면 2, 그리고 2랑이 약분되면은 2b-3분의 1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2b는 3분의 2가 되고 b는 3분의 1이 될 거야. 그렇죠? b는 3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3분의 1 나왔으면 요 위치를 살짝 바꿀게요. 자 여기가 0,3분의 1, 그 다음 3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은 얘는 이게 0이 되니까 실제로는 원래 그리기 전에 몰랐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삼각형이에요. 4,0. 그래서 b는 3분의 1이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가죠. 자 왼쪽으로 가면 요 넓이가 3분의 1 나와야 돼. 그럼 식으로 보시면은 얘가 밑변 A 곱하기 높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또 3분의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없어지고 2분의 1 역수 넘기면 A는 2예요. 자 A가 2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2,0이었다 라는 느낌으로 좀 잡을 수 있어서 뭐 어중간하게 문제 내려면 여기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A 플러스 B 구하라고 했으니까 2랑 3분의 1 더하면 답은 3분의 7 이런 식의 1차함수 그래프의 추론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거 자, 선대칭을 이용하는 확률 밀도 함수.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608번 해볼게요. 이거는 오히려 수식이 없어서 좀 편해요. 문제 풀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고2 때 했던 수투 정적분처럼 풀면은 되게 깔끔하게 풀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좀 좋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대칭성. 그래서 f의 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니까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자,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 그리고 자,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한번 보여줄게요. 자, 확률밀도 함수 그냥 대충 이차함수처럼 그려주면 돼요. 여기가 이제 x는 2라고 잡고 거의 정균포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근데 2-a부터 2 플러스 b까지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눈금을 a, b를 잡을 건데 a가 짧아요. 그럼 왼쪽을 2-a, 오른쪽 대칭을 2 플러스 a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그럼 a가 있고 b가 좀 더 크니까 여기 2-b가 있고 그 다음 2 플러스 b가 있다. 이렇게 눈금 잡으면 생각보다 좀 쉬워지거든요. 자 이때 자 여기 면적을 내가 귀찮아서 얘를 P1, P2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K1 넓이 그 다음 K2 그 다음 여기 다시 K2, K1 이런 느낌으로 좀 잡아줄게. 그러면은 일단 전체 면적이 1이니까요. 이게 좀 애매한 건 사실인데 전체 면적은 1이긴 한데 여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 더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고 어서 와요. 자 그러면은 요걸 좀 봅시다. 2-a부터 2 플러스 b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P1이니까 P1은 2-a부터 2 플러스 b까지. 그래서 K1 플러스 2K2 이렇게 잡아주고 K1 플러스 2K2 그 다음 P2 자 P2는 자 2 플러스 a부터 2 플러스 b까지 요거는 2 플러스 a부터 2 플러스 b까지가 K1 자 요게 이제 P의 넓이기 때문에 P2는 얘가 또 이제 K1 이렇게 되겠죠 K1 그래서 이거를 뭐 연립을 좀 해주긴 할 건데 자 마지막 답을 먼저 볼게요 마지막 답이 2-b부터 2 플러스 b까지다 이게 어디냐면은 2-b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 플러스 b까지 여기까지 넓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요게 이제 2K1 플러스 2K2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2K1 플러스 2K2 그게 약간은 센스긴 한데 요거를 딱 보시면은 이게 좀 문제 좀 쉽게 냈거든요 둘을 딱 더하시면은 P1 플러스 P2가 이게 바로 그냥 2K1 플러스 2K2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얘가 x는 2-b부터 2 플러스 b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에요
요거는 P1 플러스 P2고 그 넓이 전체 면적을 그냥 P1 플러스 P2로 잡아주시면 깔끔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구해서 얘는 식이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 뭐 선대칭, 점대칭 이런 것만 좀 잘 나타내요. 애초에 또 점대칭이란 건 없고 선대칭만 보시면 되니까. 자, 얘를 다시 한번 봅시다. 609번. 자, 한번 볼 건데, 자, 확률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등차 중앙 같은 거 섞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제 어떻게 볼지 한번 볼게요. 둘러싸인 면적인데, 자, 첫 번째 P1이 0부터 A까지 둘러싸이는 요 면적, 여기가 이제 P1 이렇게 잡고, 그다음 P2는 A부터 B까지, 뭐 느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면적을 P2, 그 다음에 B부터 E까지가 P3입니다. 여기 면적이 P3거든요. 근데 이게 세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요. 그러면 등차 중앙 섞어주면은 이 P2는 P1 플러스 P3. 요거는 이제 수원에서 배웠던 등차 중앙이거든요. 근데 얘를 활용하면은 자, 요 가운데 P2를 알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전체 면적은 1이에요. 모든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면적은 1이니까 P1, P2, P3 다 더하면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P1 플러스 P3하면 2P2가 되겠죠. 2P2. 그래서 2P2에 P2 더하면 3P2가 1이 될 거고 P2는 3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면적은 항상 그냥 3분의 1이 고정이야. 자, 여기는 3분의 1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A 플러스 B는 3분의 4다. 이런 식이 있으니까 얘를 좀 연립을 해주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운데 있는 면적은 우리가 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될 텐데 자, 먼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y는 2분의 1x예요. 그런 다음에 두 점의 좌표를 봅시다. 두 점의 좌표 보면은 왼쪽 점이 a, 2분의 a. 그 다음에 오른쪽 점은 b, 2분의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니까 이거는 높이 더하기 높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그다음 곱하기 높이가 b-a예요. 높이가 b-a 그리고 2분의 1.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시면 가운데 값이 3분의 1이 나와.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기는 한데 자, 여기서 a 플러스 b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연결시키려면은 a 플러스 b 자리는 다시 3분의 4를 조그맣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은 3분의 2가 되겠죠. 앞에 거는 3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b-a는 3분의 1. 그래서 2랑 2가 약분되고 3분의 3분의 없어지면은 두 번째 식은 b-a는 1입니다. b-a는 1. 근데 여기서 b 플러스 a는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서 b를 먼저 구하시면은 2b는 3분의 7. 그럼 b는 6분의 7이고 b 자리 6분의 7. 얘가 6분의 8이니까 a는 6분의 1. 이런 느낌이 남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지 풀었더니 b는 6분의 7이다. 이런 확률 밀도 함수. 그냥 전체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확률로 계산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요. 태훈이 못 들은 거 녹화 한번 봐도 꽤 쉽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쉽게 쉽게 넘어가시면 돼요. 쉬운 단어는 쉽고. 자, 이항분포를 중간에 섞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게 섞인 건데 자, 611번을 보고 설명합시다. 확률 밀도 함수랑 이항분포를 약간 섞었다고 하는데 그냥 뭐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에서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한번 볼 건데 자, 지호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X분입니다. 그런데 자, 7시 30분에서 출발한 지호가 뭔 소리야? 3일 중에서 2일 지각할 확률? 이거 태현이 형 비슷한데? 3일 중에서 2일 지각할 확률? 잠깐만 볼게요. 자, 8시까지예요. 8시까지인데 자, 7시 30분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30분까지는 지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지각이 아니야. 근데 30분을 넘어서면 지각이니까 지각할 확률은 요 30부터 40까지의 면적을 좀 구하시면 돼요. 여기 면적이 딱 지각을 그 걸린 시간 기준으로 지각이 되는 면적인데 문제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면적을 좀 구하시면은 이거 내가 확률 P라고 할게요. 자, P는 자, 이게 밑변이 10, 높이가 15분의 2. 그래서 10 곱하기 1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은 얘가 2랑 2, 15분의 10이고 3분의 2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랑 약간 결합해서 생각하면은 요 그 누구냐 지호라는 애가 늦을 확률이 3분의 2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늦을 확률이 3분의 2인데 이걸 3일 연속 지랄한대요. 3일 연속
이게 하루마다 3분의 2가 고정이라고 치고 독립시행 확률 개념을 봤을 때 자, 이 지호를 우리가 이제 지각한 횟수를 x라고 한다면 x는 바이너미얼의 3일 중에서 3분의 2를 따르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하루에 늦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근데 이게 x가 2 이상일 확률이야. p. x가 2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2번 지각했을 때, 3번 지각했을 때 요 확률을 계산하시면은 x가 2일 때는 이항분포기 때문에 독립시행 확률이기 때문에 3번 중에 2번 지각하시고 한 번은 제대로 오시고 아니면은 3번 모두 지각할 확률 x가 3일 때는 3번 중에 3번 모두 지각할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시면은 이게 이항분포랑 좀 약간 어줍지 않게 결합되어 있긴 한데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이게 일단 지각할 확률이다. 확률 밀도함수로 그걸 나는 이항분포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걔를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다. 정도요. 그래서 통계는 개념 연계만 잘 돼 있으면은 막 그렇게 막 통계만으로 어렵게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낸다면은 확률 자체를 좀 섞어서 어렵게 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개념이 좀 중요하다. 내신형 문제에선.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발전문제 612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 나와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려주면 된다고 했죠. 이게 대부분은 1참수일 거기 때문에 보통 끝점 대입하면 다 그려져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1인데 x축보단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1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 넣으면은 0,2분의 1에서 끊겨요. 여기가 0,2분의 1. 그리고 이제 여기 x에 0 넣으면은 2분의 1 나오고 그러니까 잘못 넣었는데 여기다 x 0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x에 1 넣으면은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으로 떨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는 거 잡고요. 첫 스타트는 별거 없어요. 아까랑 똑같이 전체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 전체 확률은 1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A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넓이 구할 건데 자, 먼저 왼쪽 사다리꼴 넓이는 자, 여기가 0,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시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 그 다음에 높이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3,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플러스 오른쪽 면적은 밑변 1의 높이 2분의 1.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1이다. 이렇게 스타트 끊으면은 A는 아까처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체 넓이는 1이니까 그럼 여기서 4분의 1 넘기면 4분의 3은 자 왼쪽이 2분의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3, 3 없애주고 양변에 4 곱했다고 치면 2배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1 이렇게 나와서 a를 구해줄게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2는 1이고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6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a는 6분의 1이야. 자, 그래서 6분의 1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자,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이 p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래요. 이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 요 부분을 우리가 p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인데 거기다가 2배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 넓이를 좀 구해주면 되겠는데 식을 다시 봅시다. 자, 여기 fx는 6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요 왼쪽식만 보시면 되니까 6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인데 살짝 수정하면은 여기 그래프를 좀 다시 바꿔줄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3,0 실제는 삼각형이었던 거예요. 아까는 그냥 사다리꼴로 대충 그린 건데 실제는 삼각형이었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 6분의 1 이런 점이 생겨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2배 하시면 그게 이제 P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볼게요. 자, 밑변 1 높이 6분의 1이니까 P는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 삼각형의 넓이인데 거기에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배 하면은 이 P는 6분의 1을 2랑 2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720회 독립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항분포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A가 일어나는 횟수 Y는 바이너미얼의 720의 P 6분의 1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전단원 문제가 됐죠. 이항분포랑 섞였으니까 720 곱하기 6분의 1하면 평균은 120. 그 다음 분산 VY는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들어가서
36이랑 720 약분하면 20 곱하기 5니까 100. 마지막 두 개 더하면 22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갑시다. 정규분포가 좀 길어요. 테마.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개념적으로는. 뭐 나온다면 한번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기는 어차피 다 공식 적용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기는 뭐 다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정규분포. 자, 오늘은 뭐 개념만이라도 좀 해주고 정규분포 문제가 좀 많아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통계 그 뭐라고 해야죠?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가 되겠죠. 정규분포. 그래서 어떤 통계적 확률이든 다 결합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자, 보면서 합시다. 자, 정규분포식은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나도 뭔지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래프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전체 면적을 우리가 1로 볼 거예요. 대충 기억은 있을 겁니다. 전체 면적은 1이고 자, 평균이 커지면은 정규분포의 확률 오른쪽으로 커집니다. 참고로 이 점들이 나타내는 게 다 확률 값이에요. 확률 미터함수. 그리고 자, 이게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쏠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시그마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거는 중3 개념으로 그 산포도가 크다 이렇게 부르고 기복이 심하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평균에 고르지 않다. 약간 이렇게 불러서 시그마가 커지면은 평균 쪽의 확률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평균 쪽이 줄어들어서 얘가 이렇게 넓게 분포되는 게 시그마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해요. 시그마가 커지면 낮아진다. 보통은 이렇게 옵니다. 시그마가 커지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이게 평균 쪽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해도 계속 평균에 가까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평균 쪽에 쏠려 있는 평균 쪽이 좀 높아져야 돼요. 물론 전체 면적은 1이 똑같지만 좌우 대칭형이. 그래서 시그마가 작아지면 높아진다. 이 시그마는 반대로 외워주시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분포 곡선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요거 이 설명은 대충 알 거라 생각해서 안 했는데 다시 할게요. 자, 이게 x는 노멀러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정규 분포라 부르고 평균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값인 분산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자, 20의 3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20, 표준 편차는 3. 요게 m, 요게 시그마라는 거 대충 보면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 x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옆에 그래프 보여줄게요. 20보다 작다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반 0.5가 돼요. 넓이. 전체 넓이는 이제 1이고 걔를 반쪽 나누면 0.5. 선대칭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대칭형이기 때문에 자, 여기 면적 파란색 면적이랑 파란색 면적이 같으려면 좌우 대칭형이 돼야 돼요. 완벽한 좌우 대칭형 도형이어서 10, 20, 여기는 30. 그래서 30을 써주면 된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아까 설명했는데 평균이 커질수록 오른쪽 쏠리고 시그마가 작을수록 올라가고 약간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 얘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죠. 자, 확률 변수 2번. 자, 요식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정규분포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나도 몰라요. 자, 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있다는 거 모르고. 자,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자,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가운데가 평균이고 그런 다음에 뭐 시그마에 대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림만 가지고 푼다면 x가 m보다 작거나 같다. 요 왼쪽은 모두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m보다 커났다. 둘러싸인 넓이는 0.5가 되니까 기억은 참이 될 거예요. 기억은 참이 된다. 그 다음 니은은 요 말이 뭐 고1 때 많이 나왔지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랑 똑같아요. 선대칭. m 플러스 x, m 마이너스 x. mm 똑같고 풀마 이렇게 반복되면 가운데 대칭축이 x는 m이다.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대충 점을 찍어보시면 되는데 자, x1부터 x2까지의 넓이 뭐 이게 상황이 세 가지가 되거든요. 1번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 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 넓이는 x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x가 x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2보다 작거나 같다를 빼는 게 아니라 요거는 x2가 더 크기 때문에 반대로 돼야 돼요. x2에서 x1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x2까지 요 전체 넓이 여기에서 0에서부터 x1까지를 빼면은 나머지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위치가 좀 잘못 봤고 자, 시그마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에 쏠리니까 값이 높아진다. 전체 면적은 똑같지만 높아지니까
반대로 외워주세요. 높아진다. 답은 기억 니은 두 개만 정답이 되는 거죠. 옳은 거 고르시고. 자, 보기 3번.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건 평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 편차가 가장 크면은 제일 낮은 거 골라줘야 돼요.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이가 낮은 거는 이 두꺼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은 1번. 그다음 다음 대소관계 비교하시고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자, A랑 B는 지금 평균이 같습니다. 자, MA랑 MB는 같아요. 평균은 같은데 C가 더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MC가 더 높다. 평균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A와 C의 높이, 최고점의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그마 A랑 시그마 C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B가 제일 낮게 갔죠. 이게 표준 편차가 큰 겁니다. 반대로 낮아졌으니까 커졌으니까 시그마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고, 이제 좀 있으면 중요한 거 나올 겁니다. 그쵸? 나왔죠? 표준 정규 분포. 자, 이거는 x라는 변수 혹은 y라는 변수를 죄다 바꿔서 z는 시그마분의 x-m,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 기억세포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자, 우리가 원래 x가 정규 분포의 평균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지들 상황에 따라 각각 놀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바꾼 z는 정규 분포의 0의 1의 제곱, 평균 0의 표준 편차 1로 바꾼 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얘를 만드는 이유는 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만든 거고요. 만든 이유는 얘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든 정규 분포에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게 모르게 요 식은 기억이 날 거예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오늘은 좀 센 기초만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가 기니까.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자, 이게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이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가 0.477인데 표준 정규 분포 기준으로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운데가 표준 정규 분포 z는 0이 됩니다. 0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은 여기 전체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자, 이때 오른쪽 전체, 0보다 오른쪽 전체는 정규분포 성질 그대로 따라서 0.5가 되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습니다. 대칭형이죠. 그게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이니까 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0.3413. 두 개 더하시면은 0.8413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기억 돌아온 것 같아요, 테니?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운데 평균이 0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여기 전체인 0.5에서 빼기? 아니다. 이건 0.5에서 빼면 안 돼요. 자,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넓이에서 여기까지 넓이에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를 빼면 돼. 근데 이게 좌우 대칭형이니까 뭐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둘러싸인 넓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넓이는 0부터 2까지인 0.477이.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0.477이. 거기서 빼기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지금 0부터 1까지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0.3413 빼시면은 요게 답이 되겠죠. 0.135.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수 찾기 뭐 이런 거 나왔는데 A부터 0까지가 0.4750이래요.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은 그냥 센 기초만. 자, 그래서 왼쪽 얘가 0에서부터 A까지. A에서부터 0까지가 0.475래. 근데 문제에서 0에서부터 1.96까지도 0.475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0.475야.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A는 마이너스 1.96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Z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0.630이다.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표준 정규분포 있다고 치고요. 자, B보다 오른쪽 여기가 0.630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가운데는 0입니다. 그래서 절반 뚝 잘라보시면은 0.5에서 0.63 뺐으니까 여기 넓이는 0630, 0630이니까 계산이 안 돼서 그럼 얘가 4379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0.4379. 그랬더니 0부터 1.53까지가 0.4379. 그치? 그래서 여기는 1.53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 잡기. 그치? 이런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 많이 찾을 거고, 자,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줄만 기억하세요. 이걸 뭐 다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고, Z는 시그마분의 X-M, 뭐 Z는
시그마분의 뭐 이제 x바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뭐 뒤에 있는 통계적 수정에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확률을 다 바꾸는 거. 요게 뭐 보기 7번만 하시면 뭐 정균포의 개념은 거의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데 뭐 솔직히 상관없고요. 자 보기 7번. 자 x가 60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자 이걸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은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이기 때문에 z라는 거를 표준화시키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자 여기서 시그마는 2가 되고 m은 60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m을 6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58보다 커놨다. 이거는 z가 x를 z로 바꿨고요. 58을 x 자리 집어넣으면은 58 빼기 68 마이너스 2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앞에서 연습했던 거 보시면은 자 얘가 여기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보다 커놨다니까 여기 전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0의 반절, 여기 전체는 0.5.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랑 똑같으니까 0.3413. 요거 둘 더해서 0.8413을 구해주면 된다. 자, 이 작업으로 다 표준화를 시켜줍시다. 자, 2번 마찬가지로 구하시면은 x를 z로 바꿔요. 그 다음에 64에서 60 빼면 4 나누기니까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왼쪽은 57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57 빼기 63 마이너스 3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계에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 둘러싸인 넓이인데 자 우선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이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5가 0.433이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1.5까지도 0.433. 두 개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자 3번 x는 59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대처하시면은 요걸 z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59를 여기다 넣어주면 z는 2분의 59 빼기 60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입니다. 계산됐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표준 정규분포 먼저 0 그려놓고 0.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왼쪽 넓이 왼쪽을 구하시고 이거는 전체 0.5에서 빼주면 돼요. 0에서부터 0.5까지나 0에서부터 마이너스 0.5까지나 넓이 똑같으니까 0.5까지인 0.1915를 빼시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기 8번으로 오시면 대표문제 안 할 거니까 그냥 일부 보기 문제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가고 싶다는 얘기죠. 성진이 표정 보서 선생님 이 정도면 정규분포 완벽한 것 같은데요. 나는 다 알겠는데 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방금. 그냥 뭐 내 엇갈릴 수도 있는데 약간 너무 그렇게 보여서 8번까지만 할게요. 8번. 자 그러면은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의 수학성적 평균이 60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걸 한 줄로 만들면은 x가 수학 성적이요. 나중에 이거 표본 평균 나올 때랑 좀 비슷하게 해석하는 거 좀 잘해주시고 x는 수학 성적이다. 평균 60에 표준 편차 10의 제곱을 따를 것이다. 이런 느낌 잡아서 자 얘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나와 있으면 바로 표준화 해줘야 돼요. 그냥 정규분포는 모두 다 표준한다고 생각해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요 식은 알아서 외우시게 돼 있어요. 그럼 시그마는 10 넣고 평균은 60 넣고 이런 식으로 잡아줍시다. x 160. 자 그래놓고 자 1번 52점 이상 70점 이하는 x가 52보다 커나고 7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표준화식에 그냥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은 52 빼기 62 마이너스 8 나누기 10이니까 웬만하면 소수로 z는 마이너스 0.8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0 넣으시면은 70 빼기 60 10 나누기 10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0.8부터 1이니까 그러면 얘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는 자 여기 마이너스 0.8부터 가운데 0 있고 1까지 여기를 더하시면 되니까 0부터 1까지인 0.3413 그리고 0부터 0.8까지 0.2881 두 개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5점 이상인 학생. 생각해보니까 수학 성적 어떻게 52에서 70 사이가 나오지? 이거는 내 소신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70에서 80 이렇게만 되는데 50 이상 70이야. 이건 좀 반성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자, 75점 이상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x가
7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이걸 Z로 환산하시면은 X에 75 넣어요. 75 빼기 60은 10, 10 나누기 15니까 Z는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1.5보다 크려면은 얘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 0, 1.5, 그다음 오른쪽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구하려면은 전체 0.5에서 0보다 오른쪽 전체 0.5에서 0에서부터 1.5까지 그게 대충 나와 있을 거예요. 0.4331을 빼시면 답이 된다. 보통 학교 시험은 이거 어떻게 주냐면요. 저번에 성진이도 말했는데 선생님 이거 맨 첫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포를 그냥 통계 시험지 맨 앞장에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네가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을 시켜서 정규포 써먹으려면 이 표를 써먹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통계 시험지가 보통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규포표는 뭐 필요하다면은 일반 확률에서도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요걸 좀 연습을 해주시고 뭐 나머지는 뭐 요 정도 이해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뭐 대표 문제 풀면서 좀 잡아주면 되니까 뭐 뒤에 거는 굳이 지금 설명 안 해도 대표형 보면서 좀 보게 되는 문장이니 깔끔하게 잡아서 오늘은 기초 개념 설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쫙 풀도록